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종목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진짜 말 그대로 곱창났었습니다. 네. 그래도 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요. 마이너스 2.99%, 거의 3%까지 내려갔다가 말아 올려주면서 마이너스 0.93%. 그러니까 화요일 종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500원으로 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 분홍색 선, 이게 5일선이거든요. 이 5일선에 걸쳐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지금 비상계엄 여파로 인해서 시장에 또 다른 리스크가 생겼죠. 정치 리스크. 이 정치 일정이 상당히 좀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인 문제는 증시와 상관이 없을 수가 없죠. 특히나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을 대표하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또 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요, 어제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 한국 시장에 대한, 국내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요. 어, 월가에서는 지금 숏을 권고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을 팔라는 거죠. 자, 지금 굉장히 큰 리스크가 생긴 건데,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 지금 뭐,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헌정이 중단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국내 증시 대장주인 이 삼성전자의 대응이 정말로 중요해졌습니다. 그동안 낙폭도 컸었는데 여기서 더 내려갈지 아니면 이제 반등이 나와줄 건지. 자, 먼저 이슈에 대한 분석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차트적인 부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삼성전자 오늘 플러스 흐름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장 중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아마도 이 반등은요, 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면은 그동안에 이 낙폭이 굉장히 컸어요. 컸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된 원인이 뭐예요? 인공지능, AI 시대를 대응하지 못했어요. 자, 우리 HBM, 파운더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 파운더리는 지금 TSMC에 뒤쳐져 있고요. HBM은 SK 하이닉스가 선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굴욕적이게도 이 메모리 반도체 1위 자리를 내어주고 2위로 내려왔죠. 자, 이유는 바로 HBM 때문입니다. 이 HBM은요, 굉장히 고수익 상품이에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이 HBM에 집중을 하면서 수익이 많아졌죠. 지난번 분기 매출을 보면은요, 매출이 17조, 영업이익은 7조입니다. 무려 40% 영업이익률이. 근데 삼성전자는요? 자, 지금 이 삼성전자가요, 인텔처럼 되지 않는다라는 법이 없습니다. 보장 못해요, 이거. 인텔은 지금 뭐 퀄컴이나 애플로 피인수가 된다는 설까지 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옛날의 그 인텔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면은 이 AI의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삼성전자 이렇게 급락을 했죠. 자, 계속 이런 상황이면은요, 삼성전자도 인텔처럼 뒤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최근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발생을 했죠. 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요. 그로 인한 뭐 칩스법 관련된 불확실성, 또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서의 악재들이 계속해서 있는 이 상황에서 마치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이 국내에서도 악재가 터진 거죠. 비상계엄, 탄핵. 자, 지금 그래서 이 환율이요, 추가적으로 더 오르게 생겼습니다. 네, 거시적인 환경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못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 주식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환차손하고 관련된 이야기는 여러 번 이미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제 영상 계속 봐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똑같은 얘기는 반복 안 할게요. 자,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뭐가 있었어요? N달러. N달러 환율 때문에도 곤욕을 치렀었습니다. N캐리 트레이드. 자, 이제 좀 진정이 되나 싶었는데 다시 이 N달러 환율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보면은요, 작년까지 일본은 제로금리였고요. 달러는 금리를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엔화로 대출을 받아서 달러로 바꾼 다음에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환차익도 챙기고 주식 차익도 생기고 이 모두를 챙길 수가 있었죠. 자, 근데 지금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서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 버립니다. 반대로 미국은 금리를 내려버렸고요. 반도체 주식도 조정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환차손, 주식 손실, 이 엔화 가치 등락에 따라서 마진콜이 발생을 합니다. 네, 담보 부족이 발생을 한 거예요. 빌린 돈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돈이 부족해지고 결국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 사태가 진정이 되나 싶었는데 다시 또 빠지는 거죠. 지금 이 원달러 환율도 우호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N달러 환율도 다시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한테는요, 악재가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요. 12월 12일, 요 날이 뭐죠? 2024년의 마지막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 주식 선물, 주식 옵션 이런 것들이 다 만기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한꺼번에 물량을 정리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선물 관련된 이야기이다 보니까요. 이거 내용을 또 디테일하게 언급을 하면은 영상이 그냥 불필요하게 길어지기도 하고 또 이 선물 옵션이라는 게요. 선물이라는 게 좀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 디테일한 설명 그냥 제외를 좀 할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을 주시면 제가 이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디테일하게 설명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튼간에 지금 이 포지션 때문에요. 이 12월 12일까지 이 등락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 그리고 정치 리스크의 발생. 네. 이 외국인들이 어떤 식으로 포지션을 정리하게 될 것인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생각보다 크게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요. 우리가 이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가져가는 이 수익률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이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관련해서 뉴스, 공시, 이슈, 재료, 일정 이런 부분들 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타점과 대응 전략까지 계속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죠. 자,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전략 등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7913-1671 여기로 숫자 5번 또는 종목명 삼성전자니까요. 그냥 삼전이라고 메시지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11월 홈프로픽 대박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은요. 유래기판 관련주예요. 유래기판이 이번 연도부터 조금씩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죠. 아직 양산을 시작한 단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본격화가 되기 전에 우리가 이 미리 유래기판에 대한 정보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즉 투자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유래기판이 갑자기 올해부터 주목을 받게 된 이유. 첫 번째로 이 AI 반도체가 크게 대두가 되죠. 이미 오래전부터 이 유리기판에 대한 연구는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오버스펙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AI가 확산이 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기기가 된 거죠. AI 데이터 처리량이 너무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현재 추세로는 이 고집적 패키지 기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현재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AI GPU는 TSMC의
코어스 패키지 기술로 제작이 됩니다. 이 TSMC의 코어스 방식은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인터포저라고 하는 실리콘 기판을 올리고 그 위에 GPU와 HBM을 올립니다. 여기서 이 인터포저는요, 각 칩을 하나의 다이처럼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GPU와 HBM 등 이종 반도체를 하나의 패키지에 집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별도의 기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GPU와 HBM을 인터포저에 함께 실장하면 이 칩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많은 양의 배선이 가능하며 실장 면적이 축소되어 칩 간 연결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 속도가 향상이 되고 전력 소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칩렛 기술을 결합하면 생산 수율과 시스템 원가도 개선을 시킬 수가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실리콘 인터포저는 패키징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 AI 데이터 처리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패키징 비용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유리기판을 사용하게 되면 인터포저를 생략하게 되기 때문에 이 패키징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리기판이 재조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든 종목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매매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기업들이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이 이슈를 받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가장 많은 이슈를 받았던 기업이 바로 이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11화 대박 종목으로 이 기업을 준비를 한 거예요. 해당 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일단 반도체 패키징용 유리기판 제조 장비를 양산 라인에 최초로 공급을 한 기업입니다. TGV 등 유리 가공 장비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포함해서요, 유리기판 3대장이라고 불리우는 종목들이 있어요. 각각 유리기판을 생산하고 장비를 담당하고 소재를 담당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이 종목은 이 중에서도 장비를 담당하고 있어요. 자, 게다가 이 3대장 중에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기업에 TGV 장비를 납품을 하면서 이 유리기판의 가장 수혜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TGV 공정은요, 유리기판을 뚫는 전극 통로를 만드는 기술인데 이게 유리기판의 핵심 기술이거든요. TGV 공정은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레이저 방식, HF 애칭 방식, PNL 가공 방식. 이 회사는 레이저 방식과 HF 애칭 방식을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유리 표면에 미세한 크랙을 줄이고 식각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크랙이 없이 홀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을 두 가지 방식의 공정을 혼용 사용하면서 커버를 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글라스코어 기판 제조 공정에서 이미 4가지 장비나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해당 종목의 차트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 이전에는 관련주였기 때문에 주가가 고만고만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유리기판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역사적 고점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후 이 반도체 업황 둔화로 주가가 급락을 했고 최근 쌍바닥을 찍고 강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른 반도체주들보다 상승 흐름이 굉장히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급 또한 지난 한 달을 보면은요, 개인은 팔고 외인과 기관은 샀습니다. 특히나 연기금이 의미 있게 사 모으는 점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유리기판의 개발 속도를 갑자기 높이기 시작한 것은 AI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전부터 꾸미기판이라면서 이 성장성에 높은 점수를 줬지만 이게 워낙에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허들이 높았습니다. 자, 하지만 HBM에 들어가는 실리콘 인터포저의 쇼티지 지속,
그리고 실리콘 인터포저보다 싸고 매력이 많은 글라스 기판은 이 자본을 들여서 개발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앞에 유리기판 3대장이라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 중에 진짜 대장주는 이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해당 기업은 아직까지 개발 진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적자가 지속되는 중이죠. 그나마 제가 이번 11월 대박 종목으로 픽한 이 기업은 장비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종목보다 선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총이 작은 소형주이기 때문에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매력도 있고요. 소형주 중에서는 이 기업이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HBM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는 국내 기업에서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유리기판 관련주는 디스플레이 밸류체인 기업들이 기존에 유리 가공을 해왔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많은 편이고 그 중에서도 대장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된다라는 점에서 이번 11월 대박 종목으로 저홈프로가 픽을 한 거고요. 해당 종목과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010-7913-1671 여기로 대박이라고 두 글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관련 자료와 함께 타점, 대응 전략을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